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동탄역 롯데캐슬 22억 거래가 나왔다고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마치 동탄이 부동산의 중심이 된 것 마냥 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엄청난 반등의 서막을 알리는 것처럼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기루에 가깝죠. 거래라는 건 추격 매수가 있을 정도로 그 이전 거래, 그리고 그 이후 거래. 그러니까 역사를 나눌 때 BC와 AD로 나누잖아. 똑같아. 부동산도 이전 거래가 어느 정도 깔려 있어줘야 하고, 이후 거래 역시도 이전 거래를 추격하는 맹렬한 추격전이 벌어져야 하는데, 이게 단 하나의 거래로 인해서 그 지역의 거래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양상으로 간다는 건 너무 억지다. 동탄역 롯데캐슬이 대표적인 샘플인데 22억 최근에 거래 찍은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은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일단 거래 히스토리상에서도 아주 짤막하게 5개월 만에 1억 정도가 뛴 것으로 급등한 것처럼 보이는 면은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되게 확실하게 치고 나오는, 무조건 교통호재 물고 있는 곳은 그것도 신도시라면 썩어도 준치라는 얘기가 통하나? 그동안 동탄이 산업호재, 교통호재 때문에 오를 대로 올랐다가 최근에 집값이 빠지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GTX-A 이번 달 개통을 앞두고 오른다? 근데 가만히 그동안 거래된 내역을 보면 이게 거의 지난 9월에 거래가 되고, 거래 자체가 쫑을 찍은 곳이 주상복합이라서 뭔가 엄청난 거래 동선을 가질 줄 알았는데, 거의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거래가 트인 거고, 그동안의 가격 궤적을 보면 계속해서 오름세 추이는 맞아요. 2023년 엄청나게 땡겼네. 이거 다 그동안의 산업호재, 교통호재 농축시켜서 거래를 성사시킨 건데, 최근 동탄역 주변 아파트들이 교통호재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이 그리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어떤 것들은 오히려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다 이미 이런 호재들을 깔아놓고 치고 빠지기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그닥 광역교통망이 최초로 개통이 되는 시점에서도 그리 약발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점이 많다는 얘기죠. 6개월 만에 이렇게 치고 나온 거래를 가지고 무슨 동탄이 부동산의 새로운 반등의 소막을 여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너무 오바야. 나머지 평수를 보면 9평, 34평도 아직까지 지난 10월 거래를 종료로 새로운 거래가 붙질 못한 추세고, 최고가 16억까지 가긴 했는데 오히려 지난 10월에는 15억 거래에 멈춰서 있죠. 되레 가격이 약간 빠지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27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거래가 없지. 그리고 가격도 고점을 찍은 이후로 12억 선상에서 딱 멈춰 있잖아. 건전지 다 다른 벽시계 느낌이 나요.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40평대에서 그것도 6개월에 딱 한 건의 거래가 22억을 찍었다고 동탄역 주변의 아파트 호재를 그렇게 띄워대는지. 일단 동탄역 롯데캐슬도 지금 거래량이 완전히 쪼그라든 분위기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이고, 일단 낙수효과가 확실한 건 동탄역 주변으로는 10억이 넘는 시세를 유지하지만 조금만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 6억으로 뚝뚝 떨어지는, 확실히 물이 떨어지고 꿀이 떨어지는 쪽만 약발을 받는 현상인데, 이러니 분양 미등기 작전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레프와 비교를 하고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가 21억인데 동탄이 22억을 뚫었다! 썰을 풀어서 그냥 완전히 동탄 집값의 본질이 흐려지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부동산 심리전에 뛰어들었던 지난주 그렇게 한바탕 벌어졌는데, 확실히 이번 달에 개통이 되는 GTX가 수서 동탄 쪽 연결이 최초로 되기 때문에 이런 신기루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교통호재빨이 주변 역들을 중심으로 포진하고 있는 아파트들의 존재감을 들썩거리게 할지는 더 두고 봐야 할 대목일 것 같습니다. 예상컨대 그리 큰 반향은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원래 교통호재라는 것이 그 이전에 이미 작업이 다 들어가는 거라서 땅 고르기가 끝난 거고, 본격 교통호재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값이 들썩거리기보단 이전에 다 알맹이는 빼먹고 비어있는 옥수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 큰 반향은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기야 집주인들 마음에선 어떻게 해서든 치고 나가는 가격대로 올라서야 뭔가 주목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미등기 거래가 수두룩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뭐 가격 엄청 실이 올려놓고 이거 뭐 엄연히 가짜 거래인데 그냥 등기 안 치고 계약 취소로 뱉어내도 되거든. 이런 일들이 뭐 반복이 되니 당연히 주변 집값이 영향을 받는 거죠. 이렇게 극성 뽐뿌질을 하게 되면 괜히 꼭지를 잡는 호구 수요들이 몰릴 수도 있고, 그렇게 꼭지 잡게 하고 자기는 빠져나가라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린 부동산 거래, 비선의 움직임이 아마 동탄역 주변에서 엄청나게 팔이 끓듯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늘 지금 같은 시기는 엄한 꼭지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음 달이 분기점, 그러니까 집값 하락의 확실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꾹꾹 참아가면서 골든타임이 오기를 기다리셔라. 지금은 매수세가 기다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공격용 무기라 볼 수가 있습니다. 매도세가 너무 지금 초조해하고 있거든.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량 심상치가 않죠. 매매 건수가 증가하면서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관점도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일단 거래량이 3,000건을 넘어서서 5,000건을 향해 가는 정상적인 거래량 증가가 아니었죠. 그냥 거의 꼬로박는 1,800건 수준, 2,000건도 되지 못했던 엄청난 거래 실종을 불렀던 거래에서 살짝 치켜 올라온 건데, 그러니 당연히 4개월 만에 8만 건 정도로 올라온 수치, 팔자 매물, 그러니까 무조건 퇴로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는 건데, 일단 스트레스 DSR이 가동이 되면서 부동산 쪽 현금 흐름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냥 물줄기가 곧게 한강의 흐름처럼 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사방으로 빠져나간 형국이죠. 개천, 또랑, 개울로 흩어져가는 사방, 팔방 물줄기이고, 아예 흐름 자체도 이제는 완전히 가둬둘 정도로 댐에 정체되어 있는 물줄기. 더 이상 자금이 돌지 않으니 당연히 거래는 줄고 가격은 떨어질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팔자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선수들이 선수를 치는 거지. 이런 맥락에서 파월이 지난주 기준금리 인하 한다고 말한 것도 아니야. 그냥 어느 시점에, 그것도 금리를 내리겠다는 시간적 포인트를 어느 시점에 멀지 않아서 somewhere over the rainbow야. 무슨 오즈의 마법사 무지개 찾아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시점이라는 건데, 미국 증시가 환호하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들뜨기 시작을 하고 이미 사방팔방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될 거니까 라는 전제를 깔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김칫국도 세상에 없는 김칫국이죠. 파월의 멘트는 바이든, 지금 미국 대통령과의 연계선상에서 아주 긴밀한 고리를 하고 있는 결착관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벌써 파월이 not far, 멀지 않았다는 얘기를 흘리니까 조 바이든, 요새 트럼프한테 밀리는 분위기도 보이던데 미국 대선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 파월의 말에 바이든이 그냥 화답을 하잖아.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믿는다. 이건 그냥 시장의 지표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잖아. 신앙이야, 신앙. 그냥 파월이 그렇게 움직여줄 거라고 믿는 신뢰를 보내는 건데, 당연히 미국 현 정부의 스탠스가 묘하죠. 파월이 그렇게 접대 멘트 비스무리하게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린 발언을 한 것 같고, 미국 증시 살아야 지금 미국 내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국민이 돌아가실 지경이라는 불만 때문에 바이든 입지가 조금은 그런데, 미 연준이 괜시리 2% 물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미국 내 자체 물가 체감도는 지금 엄청나게 높습니다. 경제는 되게 좋은 편인데 실제 그 수입을 근거로 지출해야 하는 압박감은 날로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불만을 품은 중위층, 그러니까 중산층들이 많다는 얘기. 이런 이유 때문에 바꿔보자는 얘기도 나오고 트럼프가 약진을 보이기도 하는데, 파월이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와 껄끄러운데 거의 협박성 발언을 파월을 향해서 트럼프가 날리기도 했죠. 그러니 파월 입장에선 다시 타노스의 건틀렛을 끼고 금리의 매직을 버려야 할 시기가 된 거고, 어쨌든 트럼프는 부담스러운 인물이 분명하거든. 그러니 이번 미국 청문회에 나와서 아주 파격에 가까운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 근데 실제 키워드들을 보면 나파, 멀지 않았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라는 말이지? 등산 가다 보면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맨 앞에 선두에 서서 이제 다 왔어. 아니 정상 어딘데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냥 다 왔다는 거야. 그러고서는 한두 시간이 흘러요. 딱 이런 스탠스를 파월이 가지고 머지않았으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가져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무슨 산타클로스 선물 주는 것도 아니고 금리 인하가 굴뚝아래로 뚝 떨어져 나올 것 같은, 그냥 그렇게 무작정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물망은 올 상반기는 그냥 이렇게 기대만 잔뜩 부풀려서 미국 증시 좀 띄워주고 미국 경제 지표에 따른 하반기 궤적 그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요즘 미국 분위기 그대로 떠안고 가는 분위기죠. 미국 증시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거리니까
니케이 지수 얼마 전 뭐 4만을 뚫었고, 일본은 참 이상해. 중앙은행이 증시에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일본은행이 이런 증시 떡상으로 인해서 305조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거의 뭐 중앙은행으로서는 뭐 엄청난 대박을 터뜨린 건데,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행이 코스피를 뚫고 들어간 거라 볼 수가 있죠. ETF, 상장지수 펀드 평가이익을 이렇게까지 치고 달린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일본 쪽 증시는 그냥 날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이런 막대한 이익을 매각하게 되면 다시 증시가 폭락할 수 있는 아주 희한한 이 주식 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치고 나가는 것도 그 반대편에 있는 중국, 그냥 디플레를 걱정해야 할 판이죠. 2월 물가가 0.7% 정도 올라서 디플레로 급격하게 기울어 가는 건 뭐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워낙에 중국은 일본과는 달리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고 있죠. 바로 부동산. 부동산 경기가 그냥 거의 나락 수준입니다. 헝다, 비구이웬, 얘네들 뭐 거의 파산했다고 보면 되는 거고,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생각만큼 올라와 주질 않아서 어찌 보면 자산시장 자체가 부동산에 몰려있는 왜곡된 시장이라 이런 엄청난 국가적인 덩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죠. 일단 춘제의 영향으로 살짝 올라선 것 뿐인 것 같고, 경기 침체와 동시에 물가까지도 처박히는 디플레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런 상반된 영향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 경제, 지금 뭐 오매불망 미국 쪽 금리 인하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하고, 일본이 치고 나가는 경제적 약진에 비해서 성장률이 되게 저조해요. 작년 1.4% 성장하는데 그쳤습니다. 올해는 2%대로 목표를 잡았지만 이마저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GNI, 국민소득도 뭐 3만 달러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7년째 제자리 걸음, 런닝머신 위를 뛰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 경제 자체가 지구력이 확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초반에 말씀드린 광역철도 개통으로 인한 주변 집값의 상승 반등은 지표로 봐도 그리 생기를 띠지 못한다는 것. 중국이 부동산 경기의 직격탄으로 전체 경제 지표가 흔들거리고 있듯이 한국도 아주 유사한 부동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지역적인 호재들이 만발을 해도 전체적인 구도의 이 분위기는 그냥 거의 넘어갔다 싶을 정도로 부동산 경기 역시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 이런 진단이 가능하냐? 부동산 공급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건설사. 건설사는 말 그대로 부동산 경기 실사 지표라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자금 위기, 분양 위기, 사업 위기, 서라운드 위기 상황에 몰려 있기 때문에 집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라. 일단 뭐 건설사 채무 보증 증가 규모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늘어난 곳이 38곳 정도 됩니다. 그리고 채무 보증 증가 규모는 23조에 달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보증을 물고 있다는 건 자체 사업의 부진도 문제지만 계열사 부진이 계속되면 이거는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다니, 건설사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는 위기가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4월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총선 이후에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것이라는 찌라시도 돌고 있을 정도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죠. 일단 정부에서는 PF 연착륙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다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마 4월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장관도 나서서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안도 내놨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대주단, 그러니까 건설사를 물고 있는 은행과의 이 이해 조정, 과연 쉬울까? 은행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손실을 볼 수 없는 사안이라 대부분 위기에 처해 있는 업체가 부실 처리될 가능성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은 분명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오늘 뭐 직방의 지표를 보면 1월 거래 늘었지만 다시 2월 거래는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어요. 잠시 반등했던 거래량은 다시 거북이 목이 돼서 껍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락 거래가 조금은 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이런 누르고 있는 보합세 무서운 겁니다. 대부분 하락 거래 위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강남, 노도강 하락세 우위인데 마용성이 조금 치고 나오는 것 같아 보여도 이내 수그러들 가능성 높아서 다음 달 엄청난 변화의 기류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요즘 나오는 신고가는 아주 면밀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시장을 헷갈리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외 경제 지표의 변화는 주변국들의 궤적을, 그 명암을 엇갈리게 만들고 있는데, 중국 영향을 받는 한국 부동산 상당히 큰 이 변화의 분기점, 바로 다음 달에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올 가능성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